옛날 영양군 이10액의 처가에 얼립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김새가 우락부락한 데다 사나웠으며 힘도 세서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먹는 양은 엄청나서 한두의 쌀로 지은 밥은 한 끼를 때우는데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댁에서 주는 밥이 너무 적어 얼립은 항상 배고파했죠. 그 때문에 그는 매번 배가 고프다고 툴툴대며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어떤 일이건 먼저 나서서 하는 법이 없었죠. 다만 시키는 일은 귀찮아 하면서도 척척 해냈기에 주위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잔치가 있어 배불리 먹기라도 하는 날이면 땔감으로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올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죠. 그렇게 힘이 좋은 얼립에게 많은 것을 먹이고 실컷 부려 먹으면 남는 장사였겠지만 주인 집 역시 가난하여 식량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먹기에도 양이 넉넉지 않은데 노비인 그의 배를 채워줄 만큼 밥을 주기는 무리였습니다. 하루는 마님이 얼립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여 너를 배불리 먹이지 못하니 더는 안 되겠다. 내 너를 놓아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서 배불리 먹고 살거라. 하지만 그는 아무데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댁은 노비와 하인들이 다 떠나서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실을 알고 소인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런 것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싫습니다. 전 죽어도 이 집에서 죽겠습니다. 사실 마님은 험상궂게 생긴 놈이 일도 대충 하면서 식량을 축내자 그를 먼 곳으로 보내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하자 이놈 자체가 집안에 큰 우환거리가 되었습니다. 내쫓을 수도 없고 너무 나무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죠.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그가 무서워서 일을 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림 역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일도 하지 않고 빈둥대면서 새끼 밥을 꼬박 챙겨 먹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 죽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도 생각할 정도였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깥 주인이 역병에 걸려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된 안주인과 어린 딸만이 남아 방 안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뿐이었죠. 그동안 먹고 살기 어려웠던 탓에 친척 간의 왕래가 거의 없어 찾아와 위로해 주거나 장례 물품을 보내 도와주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에 보다 못한 얼립은 주인 영전에 통곡하고 뜰로 나와 엎드려 안주인에게 아뢰었습니다. 마님께서 망극하시겠지만 믿고 의지할 가까운 식구나 친척도 없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통곡만 하시겠습니까? 여음과 하관 같은 한시가 급한 대사를 앞에 두고 말입니다. 돈이 될 만한 집안에 살림이 있으면 소인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때 맞춰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노비의 말을 믿고 집안 살림을 내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안주인은 옷가지와 그릇 따위 살림 도구를 있는 대로 꺼내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얼립은 이 중에 값나갈 만한 것들만 추려 저잣거리로 가져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염하는 데 들어갈 물품들과 질 좋은 너를 사서 모두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너를 짜는 장인도 불렀는데 장인은 그가 큰 널빤지를 4개나 짊어지고 있는 걸 보고는 말을 안 들었다가는 큰일이 생길까 두려워 바로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장인이 성의를 다해 널빤지로 관을 짜자 얼립은 이웃의 부녀자들을 불러 상복을 짓게 한 뒤에 풍수를 잘 보는 스님을 찾아가 근교의 묘자리를 하나 봐달라고 청했습니다. 내가 무릎이 성하지 않아 자네를 따라다니기 힘들 텐데 괜찮겠는가?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다 방도가 있습니다. 그는 마을로 달려가 말 한 피를 빌려 곧바로 스님을 태우고는 근처의 명당이란 자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에 진력이 다 되어 숨은 명당 자리로 보이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여기가 이 근방에서 가장 괜찮은 자리라네. 이곳에 묘자리를 쓰면 집안에 반드시 벼슬을 하는 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마님께 잘 말씀드려 보게나.
그렇습니까, 스님? 제가 마님께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어르신의 묘자리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얼립은 안주인에게 이 사실을 아뢰고 관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상여를 메고 묘를 쓰는 것까지 도맡아 처리하여 안주인이 서운함이 없게 해주었죠. 안주인은 이때부터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얼립의 말에 따랐는데 장례가 끝난 뒤 얼립은 그녀에게 다시 고했습니다. 상을 치르느라 가뜩이나 없는 집안 살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대로는 한양에서 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집을 팔아 그 돈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 몇 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올라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을 떠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겠구나.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느냐? 산 사람 입에 풀칠은 해야지. 이리하여 마님과 아기씨는 세간을 옮겨 얼립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얼립은 농사일에 밝은 데다 무엇보다 힘이 세고 근면 성실했는데 밭에 거름내고 곡식을 심어 걷어들이는 것이 보통 농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났습니다. 거기다 힘이 세서 밭가는 일도 소없이 혼자 척척 해낼 정도였죠. 그러니 밭에서 나는 소출이 다른 농부들의 배는 되었습니다. 또한 마님과 아기씨는 남의 집 소일거리나 바느질을 거리를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그들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부잣집이 되자 얼립은 안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으니 아기씨의 혼처를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좋은 혼처를 소개해 주실 분들이 없으니 한양에 사는 마님의 먼 친척분인 김대감님께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먼 친척이고 안 본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는데 선뜻 중매를 서주실지 모르겠구나. 소인도 그 집 어른을 뵌 적이 있으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마님께서 좋은 신랑감을 구해달라는 편지 한 통만 써주십시오. 아, 그리고 지난주에 옆마을에서 구했던 인삼도 10뿌리만 챙겨주십시오. 그리 해주신다면 제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이 흘러 김대감 댁을 찾아간 얼립은 서신과 인삼을 대감에게 바치고는 좋은 신랑감을 찾으러 마님 대신 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였던 김대감은 안주인의 집이 잘 살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온 두둑한 선물에도 감동하여 있는 힘껏 신랑감을 구해보겠노라고 큰소리쳤죠. 하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는 법. 그 많던 총각들이 다들 어디 갔는지 막상 찾으려 하니 아기씨와 어울리는 괜찮은 총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얼립은 김대감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 자신이 직접 신랑감을 찾으러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품질이 좋은 배 한 짐을 사들여 배장수 행세를 하며 도성 안팎의 사대부 집을 드나들면서 남몰래 신랑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한양 곳곳을 드나들고 있을 때 한 가난한 집에 들르게 됐습니다. 그 집은 대문이 망가지고 무너져 있어 얼마나 가난한지 짐작이 갈 정도였죠. 그 집에는 한 총각이 살았는데 장성한 나이인데도 쑥대머리에 더러운 때가 잔뜩 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문 밖으로 나와 배장수로 변한 얼립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복에 그 배 한 번만 볼 수 있겠는가? 얼립이 그에게 다가가 배를 꺼내 보이자 그는 가지고 있던 칼로 껍질을 깎아 연이어 몇 개를 먹어버렸죠. 그러더니 또 10개 남짓은 소매 속에 넣고 나서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배 맛은 참으로 좋네. 내 마음 같아서는 몽땅 사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값을 칠 돈이 없네. 그러니 몇 개만 가져가겠네. 값은 다음에 치르기로 할 테니 나중에 다시 오게나. 보통의 배 장수였으면 당장 배값을 내놓으라 호통치며 그를 끌고 관하로 향했겠지만 신랑감을 물색하던 얼립의 눈에는 그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명색이 양반이라는 사람이 돈도 없어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사는데 어찌 저리 당당할 수 있는가? 여느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얼립은 배값은 따지지도 않고 기쁜 마음을 감추고서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뉘시길래 다시 오라는 말씀이십니까? 난 이평산 어르신의 아들 이연양이라 하네.
집이 다 쓰러져가는 건 아버님이 벼슬을 하시면서도 원체 청렴하게 사셔서 그런 거니 돈 못 받을 걱정은 하지 말고. 다음에 오면 꼭 값을 치르겠네. 얼립은 그곳을 나와 김대감 댁으로 가서 이평산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대감이 못마땅해하며 말했죠. 이 평사는 바로 내 벗이니라.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도 워낙 청렴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탓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안타까운 친구지. 그에 더해서 그 집 아들이 장성하기는 했다만 제 멋대로 쏘다니며 학문하지 않아 아주 골칫거리인 것으로 알고 있네. 해서 아직까지 혼인도 못한 것이고. 설마 자네는 그 집 망나니 아들을 내 조카의 신랑감으로 점찍어 놓은 겐가? 네, 어르신. 그는 제가 보기에 범상치 않은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분명 아기 씨와 잘 어울릴 것입니다. 자네가 분명 잘 못 본 것이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한량 같은 이가 내 조카의 신랑감으로 보였겠나. 얼립은 김대감에게 중매를 서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으나 김대감은 끝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얼립은 집으로 내려가 안주인에게 청하여 다시 편지 한 통을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무진 애를 쓰며 간곡하게 요청하자 드디어 김대감이 이평산에게 통지했고, 마침 아들의 혼처를 구하지 못해 걱정하던 이평산은 몹시 기뻐하며 당장 혼산날을 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이평산의 아들인 이연양과의 혼례를 반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례를 치른 뒤에도 행실이 무례했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툭하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여 아기씨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그래도 얼립은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여겨 아기씨에게 좀 더 참고 살라 위로하고는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623년 계년에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연양은 과거 시험에 합격해 나란 일을 보던 중이었는데 시국이 어수선해서 반란을 모의하는 이들과 함께 나라를 바꾸려고 모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고 시작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얼립의 총명함을 알게 된 연양은 늦은 밤 그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 자네에게 기니 할 말이 있네. 앞으로 며칠 뒤면 나는 물론 이 집 사람들과 자네의 운명까지도 지금과는 달라질 걸세. 물론 좋게 변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리 마음먹은 대로 되겠나. 재수 없으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네. 그러자 얼립은 연양의 말을 알아듣고는 말했습니다. 신하로서 임금을 내리라고 권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 나라가 망하는 지경인데도 도모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신하의 직분이 아니겠지요. 다만 나리와 함께 거사할 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리와 생각이 같은 것은 알겠으나 그들에게 힘이 있어야 무탈하게 지나가는 법이지요. 정의가 힘은 아니나 힘은 곧 정의인 법입니다. 그러니 혼자 결의에 차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마시고 물결에 몸을 맡기심이 어떠한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방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얼립은 그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어느덧 얼립이 사라진 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양은 거사를 치룰 날이 다가오는데도 얼립이 나타나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찾아왔습니다. 이복에 어디 있었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네. 소인의 몸뚱이가 얼마나 강한데 뭔 일이야 있었겠습니까? 나리, 저는 분명 이 거사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리의 목숨은 물론이요,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운 좋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신분이 노비로 전락하여 대대손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보존할 길은 만들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소인이 실패했을 때 위급한 사태를 우려해 살아날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선 이 곳과 가까운 바다에 인적이 드문 섬 하나를 찾아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사람 손이 제대로 닿지 않는 섬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농사지을 땅과 생선, 소금 따위도 풍족하니 죽을 때까지 걱정 없는 곳입니다. 하여 거사가 잘못되면 나리와 안 식구들을 모시고 들어갈까 합니다.
옆 강가에 배 한 척을 마련해 두었으니 거사가 위태로워지기라도 하면 나리께서는 당장 강가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각오로 뒷일은 생각지 않았네. 하지만 내가 죽고 나서 내 가족의 거취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네가 이리 신경을 써 주다니 정말 고맙네. 만약 이 거사가 성공한다면 자네의 공을 잊지 않겠네. 연양은 그 말을 끝으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반정으로 새 임금이 등극하자 이 연양과 그 일당들은 일시에 반정공신으로 책봉되어 부귀와 영화가 비할 데 없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한량이라 놀려도 끝까지 믿어주었던 얼립의 식견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연량은 자신을 도와준 얼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속량시켜 평민의 신분으로 만들었고 집 옆에 조그마한 초가집을 지어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립은 평민 여인을 맞아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평민이 되어서도 연량과 그의 가족들을 잇는 힘껏 도우면서 말이죠. 이상 야담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